이제는 의리로 보는 안타까운 시리즈로 전락했지만 그 시작만큼은 정말 센세이션했죠. 거대 변신 로봇의 완벽한 실사화. 오늘은 원조 트랜스포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트랜스포머는 원래 일본의 타카라에서 발매한 변신 로봇 시리즈에서 출발했습니다. 80년대 초반 미국의 장난감 회사인 하스브로가 이 변신 로봇 라인업을 수입해서 나름의 세계관을 갖는 독자적인 캐릭터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8, 90년대 유년기를 보낸 대부분의 북미권 남성들이 트랜스포머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장난감 중 하나였죠. 트랜스포머의 오랜 팬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트랜스포머 영화화는 초기 각본에서 지구에서 펼쳐지는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쟁을 다룬 재난 영화에 가까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안으로 소년과 그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을 제안받은 마이클 베이 감독은 멍청한 장난감 영화라고 비하할 정도로 트랜스포머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베이 감독이 가장 존경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일하고 싶었던 마음에 이 영화의 연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년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각본이 너무 착하고 가족영화 같은 분위기여서 여기에 많은 액션 분량과 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바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었습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이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미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온 전력을 인정받아서 미군은 트랜스포머 제작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1년 블랙호크 다운 이후에 미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영화이자 9.11 테러 이후 최초로 펜타곤 내부에서 실제로 촬영을 승인받았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미군의 실제 장비와 무기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디셉티콘의 스타스크림이 변신하는 F-22 전투기가 있습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는 F-15 이글 전투기였지만 시대상에 맞게 당대 최고의 전투기인 F-22가 사용되었는데요. 실제 전투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촬영 장소로 공군의 비행장 사용 승인은 물론 현역 장교가 직접 비행하고 이렇게 비행 장면에 투입된 모든 엑스트라 역시 현역 군인들이었습니다. 뭐 거의 사단장급 정도로 현역 군인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블랙아웃은 400억 원을 호가하는 MH-53 페이브로 헬기가 투입되었고요. A-10 폭격기, C-130 허큘리스 수송기를 비롯해서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공격기까지 트랜스포머는 정말 미국의 주력 무기 포트폴리오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가장 쇼킹한 부분은 이 탱크가 집결된 훈련장인데요. 이곳은 미군의 폭격 훈련을 위해서 퇴역한 장비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야적장 같은 기지입니다. 미군은 이곳을 통째로 영화 촬영 장소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장비들까지 마음대로 부수고 태우고 폭파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말이죠. 뭐 거의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감독이 원하는 어떤 장비든 그냥 골라서 이렇게 총알 세례를 퍼보면서 마음대로 폭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군의 전폭적인 지지로 엄청난 규모의 제작비를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최종으로 편집된 트랜스포머 1편의 최초 시사회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폭발 성애자라는 별명답게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의 모든 장면은 CG가 아닌 실제 특수효과로 촬영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떨어뜨리고 부수고 폭파시키고 뒤집고 또 불태우는 장면에서 차량 200여 대가 전파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폭발로 날아오른 차량이 이렇게 건물 중간을 뚫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화의 중간에는 스콜포녹이라고 불리는 정가령 디셉티콘이 모래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모래 속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대역이 아닌 실제 배우들이 투입돼서 촬영되었는데요. 이 촬영이 잘못되면 배우들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큐사인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릴 것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담긴 이 배우들의 표정은 연기가 아닌 실제 공포에 질린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폭발 장면을 실제 배우와 함께 촬영하는 방식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그 스케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트랜스포머 2편에서 사막 한복판의 전투기 폭격 장면은 약 4,000리터에 달하는 휘발유 폭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단 한 번의 폭발 장면을 위해서 준비 작업에만 총 7달이 걸렸고 대역이 아닌 실제 배우들이 직접 촬영한 가장 거대한 폭발 장면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3편에서는 아주 소규모 폭발까지 모두 합하면 총 283번의 폭발이 등장하고요. 4편에서는 이에 2배에 달하는 563번의 폭발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폭발 성애자 맞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을 바탕으로 했던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이렇게 멋진 실사 영화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지금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이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특한 점은 트랜스포머의 CG를 맡았던 대부분의 CG 애니메이터들이 8, 90년대 트랜스포머와 함께 자라온 정말 매니아 중에 매니아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작업실에 수백여 개의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가져다 놓을 정도로 트랜스포머를 정말 사랑하는 덕후들이었기 때문에 영화 속 캐릭터들이 더욱 잘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장난감 변신 로봇이나 원작 애니메이션처럼 덩어리 자체가 위치만 바뀌는 방식의 변신 형태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이들 영화 같은 느낌 때문에 제작진은 금속 액체 방식으로 표면이 아예 바뀌는 변신 방식을 적용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변신 로봇 특유의 역동적인 모습을 살려내지 못해서 이 두 가지의 절충안으로 루믹스 큐브처럼 각 파츠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변신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차량의 외관과 부품 하나하나를 컴퓨터로 모델링해서 로봇의 파츠를 구성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로봇의 디자인에만 한 캐릭터당 5,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파츠를 가졌던 옵티머스 프라임은 118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등장하는 로봇 전체는 약 6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하면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범블비의 자동차는 원래 노란색 폭스바겐 비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쉐보레의 까마로 1977년형으로 등장해서 2009년형으로 변신하죠. 폭스바겐 비틀이 주인공이었던 영화 허비처럼 귀여운 이미지보다는 보다 강력한 전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카마로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원작에 대한 오마주로 처음 차를 고를 때 카마로 옆에 노란색 비틀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2006년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2009년형 카마로는 아직 양산형으로 생산되지 않은 컨셉 차량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 차량을 단 2대만 수공예로 별도 제작했고요. 핸드메이드로 모두 만든 이 차량의 추정 가격은 대당 5억 원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낙 고가인데다가 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는 상황이어서 촬영장에서 가장 애지중지 상전 대우를 받았던 주인공은 바로 이 범블비였다고 전해집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프라이트 라이너사의 빨간색 캡 오버 트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좀 더 크고 파란색이 강조된 피터 빌드사의 15톤급 트럭이 사용되었습니다. 빨간색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옵티머스 프라임이 파란색으로 바뀐 것 때문에 원작 팬들의 큰 원성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영화 촬영의 특성상 빨간색은 색감이 들뜨거나 그라데이션이 잘 표현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색감은 파란색을 기반으로 본네트, 변신했을 때 가슴 부분에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빨간색 불꽃 무늬가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이 트럭은 대당 1억 6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차량이어서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비슷한 외관의 트럭을 중고로 구매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핸드메이드로 개량한 차량입니다.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트럭이 멋지다고 생각했던 건 이 영화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시대로도 사라지지 않았고 최후의 기사로도 최후가 되지 않았던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프리퀄 범블비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개봉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1편을 만날 때의 감동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도 개봉일에 극장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